저희 집은 네 가족이 사는 2층 집 인스케이프인데요. 스케이프가 이제 풍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집에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풍경 속으로 들어간다는 느낌도 되고 우리 집 안에 풍경이 들어온다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인스케이프라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대구시 중구에 위치한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했는데요. 둘째는 태어나고 첫째는 이제 5살, 6살 되는 시점이었는데 과연 똑같은 공간에 살고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는데 아이들이 이제 창의성이 발휘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이쪽으로 전원생활을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도 수성구를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도 스트레스가 될 것 같고 저희도 솔직히 맞벌이인데 그 정도의 그 교육열을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다.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자유롭다 아이가. 네,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건축주분하고 대지답사를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전면에 보이는 근사한 풍광을 우리 집에 안고 싶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풍광이 서쪽에 있었고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놀고 그런 마당 또한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서쪽을 정면으로 가지는 집 앞에 마당이 있고 먼 풍광이 있는 이런 집이 맞을 수도 있겠다. 저 끝에 있는 산 이름이 주암산이에요. 노을 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거를 집안에서 매일매일 보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서양을 고집하게 됐습니다. 1층의 외관 마감재는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고요. 2층은 이제 멀바우라는 하드우드 계열의 이제 나무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바래가요.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늙어가는 것처럼 이제 나무도 처음에 설치했을 때 붉다가 점점 회색빛으로 변해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 집을 계속 관리해야 되는 숙명이기 때문에 건축가로서 이제 건축주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외부에 도색을 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색깔을 한 10년이면 10년 계속 봐야 되는 건데 꾸안꾸라고 하죠. 꾸미지 않은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옆에서 봤을 때도 직사각형 형태면은 되게 건축물이 밋밋한 구조나 조금 심심한 느낌이 들었을 텐데 이게 덧문이 접혀 있을 때는 입체적으로 옆에서 봤을 때는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면서도 이게 단순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 이제 매료가 됐고 저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관에 이제 딱 문 열고 들어와서부터 이제 주방을 지나고 거실을 지나고 서재를 가고 저 뒤에 운동실이 있고 이렇게 계속 걸어가게 될 텐데 걸어가는 시점마다 이렇게 바깥으로 열려 있고 그 풍경을 위해서 집 안에 있는 건축적 혹은 인테리어적 요소들이 최대한 절제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바깥에 있는 풍경이 오롯이 실내로 들어오고 우리가 실내에서 바깥을 더 잘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가령 주방에서 사모님이 서서 가사 일을 하실 때 이거를 어쨌든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면서 저 먼 풍광까지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거고 서재에서도 서쪽을 바라보고 싶고 거실에도 서쪽을 바라보고 싶고 저 산을 사진 않았지만 우리가 창을 설치함으로써 저 산을 우리가 산 걸로 만들려면 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제 시선이 뻗어나갈 수 있는 그게 저희는 그 개방감이 좋아서 사실은 저희는 트여 있는 게 좋지 닫혀 있는 거 답답해서 싫습니다. 비 올 때 그때 한번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멍하니 1시간 동안 계속 있더라고요. 그냥 좋네 가면서 여기 소파에 앉아서 이쪽 이제 풍경을 바라보는 모습이 굉장히 운치가 있어서 어른들은 여기 소파에 앉아서 바라보는 걸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서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건축주 내외분이랑 2명의 아들이 같이 학습도 하고 책도 보고 혹은 애들 친구들이 같이 와서 여기서 이제 모여서 놀 수도 있고 단을 3단 정도 낮춰서 이제 거실이나 주방에서 보이지는 않게 해서 애들이 좀 편안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지만 보호받을 수 있는 곳.
아이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미끄럼틀 공간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이 왔을 때 쭈삣쭈삣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한두 번만 타보면 금방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면은 거의 저기서 계속 놀아요. 그러니까 미끄럼틀은 사실 저희가 아이들이 좀 더 재밌는 공간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더 차게 되면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저 공간을 따로 뭐 수납 공간이나 이렇게 또 장을 짜놔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셔서 활용도가 더 큰 것 같습니다. 2층도 1층에서 설명드린 거랑 같은 계단으로 올라오면 바로 우리의 시점에서 바깥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도를 통할 때 바깥이 열려 있고, 침실 공간과 복합 수납 공간이라는 거가 2층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으셨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그냥 표현했다. 그리고 이런 수납장들이 단순 수납장이지만 이제 아침에 해가 뜨거나 아니면 남쪽으로 해가 비칠 때 이쪽 이제 여기 보여지는 수납 공간들로 빛이 투여돼서 이제 하나의 또 멋으로 이제 연출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살아보면서 하나씩 느껴지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집합 수납 공간이라는 곳인데, 이 집합 수납 공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제 건축주이신 사모님이 저한테 주신 단어이고, 세면대가 있는 파우더룸, 그리고 대변기실, 샤워실, 욕조, 세탁실, 드레스룸까지 한 공간에서 다. 제가 좀 강력하게 그때 주장을 했었거든요. 넓은 집이기 때문에 제가 활용하기 편한 공간, 그 수납이 다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리고 목욕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실제 생활할 때도 되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집합 수납 공간. 네, 여기는 아이들 방이고요. 이 집을 짓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을 위한 집이라서 설계할 때도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눈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애들이 조금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같이 자고, 이쪽은 이제 애들이 노는 공간. 이 중간에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이 공간을 가변적으로 만드는 거죠. 다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재밌어 할 만한, 혹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잠자는 공간은 달림방, 낮에 노는 공간은 햇님방,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애들이 훨씬 자기 방에, 놀이방에 애착을 가지고 이 공간을 더욱 좋게 사용하지 않을까. 그 이제 우물천장 형식으로 이제 만드셨는데, 그 위에 있는 전등이 햇님방에는 햇님, 그리고 달림방에는 이제 달림과 같은 이제 그런 상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같은 이렇게 우물천장이지만 이제 층고도 다르게 해서 조금 더 이제 좀 독특한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건축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의 답은 결국 좋은 건축주를 만나는 것이다. 건축주랑 건축가랑은 숙명적으로 잘 지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건축가 혼자 아무리 일을 잘하고 설계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건축이 나올 수 없거든요. 좋은 건축주, 클라이언트, 후원자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덧문을 처음에 막 닫아놨었을 때는 다들 되게 특이하게 생각하셨어요. 새로운 곳이 생기니까 이게 카페인가 아니면 무슨 학원 시설인가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웃분들이 지나가면서 인사 같이 하고. 저희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을에서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단절되고 우리가 폐쇄적으로 생활을 할 거면 굳이 전원에서 우리가 얻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뭐 명절 때나 아니면 어린이날이 되면 옆에 어른들이 그냥 뜻하지 않게 선물도 갖다 주시고 뭐 이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그 산수화 같은 집이다. 산수화를 보면 그 풍경 속에 있는 집 한 채가 있다면 우리 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1층에서나 2층에서나 이 앞에 있는 주암산이라는 이 풍경 자체가 이게 하나의 쭉 연결되는 하나의 큰 그림인 것 같아서 우리 집은 산수화 같은 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